당신 아직도 그때처럼 예쁘네요. 그 한마디에 나는 얼어붙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 무너져 내렸다. 60이 넘은 나이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다. 하지만 딸아이는 말했다. 엄마, 그만하세요. 부끄러워요. 나는 그저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이 나이에 사랑을 해도 되는 걸까?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후회는 늘 뒤늦게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용기란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윤미선. 62이다. 30년을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았고 이제는 퇴직해서 수원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남편은 3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웠다.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지만 나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30해를 함께 살았지만 정작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다. 나 역시 많은 말을 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무난하게, 남들 보기에 문제없이 살아왔다. 딸아이 서연이는 35, 대기업에 다니느라 바쁘다. 한 달에 한두 번 들르면 다행이다. 올 때마다 잔소리를 한다. 엄마, 밖에 좀 나다니세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와요. 엄마, 요즘 노인 우울증 심각하대요. TV만 보지 말고 뭐라도 하세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친구들을 만나면 남편 자랑, 자식 자랑뿐이고 문화센터에 가면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요가를 하고 있다. 나는 그저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미선아, 나 경희야. 다음 주 토요일에 고등학교 동창회한대. 올 거지? 경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다. 동창회라니. 가본 지 오래됐다.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였더라. 10년도 더 된 것 같다. 글쎄, 나 요즘 잘 안 나가서. 에이, 그냥 나와. 다들 보고 싶어 해.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결국 나는 가기로 했다. 별 기대는 없었다. 그저 변화라도 필요할 것 같았다. 동창회 장소는 수원역 근처 한정식집이었다. 토요일 오후 5시. 나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뭘 입어야 할까?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다. 결국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를 골랐다. 거울 앞에 섰다. 주름이 눈에 들어왔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다.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20명 가까이 모여 있었다. 다들 6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웃음소리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경희가 손을 흔들었다. 미선아, 여기 자리에 앉으니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말을 걸었다. 미선이 맞지? 나 기억나? 같은 반이었잖아. 아, 순자야? 어머, 못 알아볼 뻔했네. 맞아, 다들 늙었어. 어쩔 수 없지 뭐. 옛날 이야기가 오갔다. 누가 어디 사는지, 자식은 몇인지, 남편은 뭐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 나는 적당히 대답하며 술을 마셨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태윤이다. 야, 강태윤. 오랜만이다. 남자가 들어섰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 약간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여전히 깊은 눈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강태윤, 40년 만이었다. 그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다. 내 맞은편이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가 미소 지었다. 미선이,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이네. 목소리가 떨렸다. 손이 떨렸다. 나는 황급히 물잔을 들어 입을 적셨다. 강태윤.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귀었던 남자. 당시엔 서로 미칠 듯이 좋아했다. 방과 후면 운동장을 함께 걸었고 주말이면 몰래 만나 영화를 봤다. 하지만 부모님은 반대하셨다. 태윤이네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였다. 나는 결국 부모님 뜻을 따랐다. 대학을 가고 선을 보고 박준호를 만나 결혼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다. 다들 정말 안 변했네. 얼굴만 좀 늙었지. 태윤이 농담을 던지자 사람들이 웃었다. 나는 웃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다. 나는 슬쩍 빠지려 했다. 하지만 경희가 팔을 잡아 끌었다. 야, 왜 가려고 해? 오랜만에 나왔잖아. 결국 노래방까지 따라갔다. 어두운 조명, 시끄러운 음악. 사람들은 마이크를 잡고 옛날 노래를 불렀다. 나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앉았다. 태윤이었다. 여기 시끄럽지? 나도 이런데 별로야. 응, 좀 그래. 미선아. 응? 당신 아직도 그때처럼 예쁘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놀랐지? 미안해. 그냥 생각나서. 고등학교 때 말이야. 당신 교복 입고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 그만해. 옛날 이야기는 왜? 좋은 기억인데. 나는 고개를 돌렸다. 마음이 복잡했다. 좋은 기억? 아니, 아팠던 기억이었다. 그를 포기했을 때 나는 며칠 동안 울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떠올랐다. 노래방을 나오며 태윤이 물었다. 미선아, 연락처 좀 줄 수 있어? 그냥 가끔 안부나 묻고 싶어서.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번호를 건넸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62의 나이에 마치 18 소녀가 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문자가 왔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잘 자요, 미선 씨. 나는 한참을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나도 반가웠어. 잘 자. 손가락이 떨렸다. 그 뒤로 태용과 나는 자주 연락했다. 처음엔 문자였다.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사소한 일상을 나눴다. 그러다 전화로 이어졌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태윤이 만나자고 했다. 미선 씨, 시간 되면 차나 한잔 할까요? 제가 요즘 다니는 카페가 있는데 조용하고 좋아요.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무슨 옷을 입을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20대도 아니고 이 나이에 이러는 게 우스웠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카페는 수원 구시가지에 있는 작은 곳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졌다. 태유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나는 카페라떼를 시켰다. 여기 조용하네. 그렇죠? 저 요즘 자주 와요. 책 읽으러. 책. 무슨 책 읽어?
요즘은 에세이 같은 거요. 나이 들으니까 소설보다 에세이가 더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책 이야기를 했다. 음악 이야기도 했다. 옛날 이야기도 조금씩 꺼냈다. 태우는 결혼 후 20년을 살다가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저도 모르게 오래 지속됐던 것 같더라고요. 알고 나니 허망하더군요. 힘들었겠다.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가 편해요. 나는 남편 이야기를 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사랑했는지는 모르겠다고. 그저 익숙했을 뿐이라고. 미선 씨, 후회 안 해요? 뭐를? 우리. 그때 헤어진 것. 나는 잠시 침묵했다. 후회했냐고? 수없이 했다. 특히 결혼 초반엔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태윤을 떠올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잊었다고 생각했다. 모르겠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저는 후회해요. 태윤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보내준 것, 그게 제일 후회돼요. 용기가 없었어요. 집안이 가난하다고, 당신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그냥 포기했잖아요. 진짜 사랑했으면 끝까지 싸웠어야 하는데, 가슴이 먹먹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용기가 없었다. 부모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해봤자. 미선 씨, 태윤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심장이 쿵쾅거렸다. 다시 시작? 예순이 넘은 나이에. 태윤 씨, 우리 이제 늙었어. 그래서요? 나이 들었다고 사랑하면 안 돼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은 끌렸다. 하지만 두려웠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딸아이는 뭐라고 할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딸 서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친구 만나고. 친구요? 누구? 그냥 고등학교 친구. 서연이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얼른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마치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다음 날 태용과 또 만났다. 그 다음 날도 만났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걸었고 미술관에 갔고 영화를 봤다. 마치 고등학생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행복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태용과 카페에서 나오는데 딸 서연이가 서 있었다. 엄마, 나는 얼어붙었다. 서연이의 눈빛이 차가웠다. 이분은 누구세요? 이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윤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태윤이 정중히 인사했다.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엄마, 집에 가요. 서연아, 집에 가자고요. 서연이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나는 태윤을 돌아봤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연이가 폭발했다. 엄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랑 연애라도 하시는 거예요? 서연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손잡고 걷는 거 다 봤어요. 그건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이에요.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를? 가슴이 아팠다. 나는 잘못한 걸까? 딸아이 말이 맞는 걸까? 서연아, 엄마도 외로워. 외로우면 친구들 만나시면 되잖아요. 왜 남자를 만나요? 그것도 이 나이에.
이 나이엔 사랑하면 안 돼. 내가 소리쳤다. 처음이었다. 딸아이한테 이렇게 소리 지른 게.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 왜 늙었다고 포기해야 해? 서연이는 입을 다물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가 그러시니까 창피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중요해. 남들 시선이 중요하죠. 엄마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연이도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며칠 동안 태용과 연락하지 않았다. 문자가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서연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창피하다. 그 말이 계속 걸렸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태윤이 전화했다. 미선 씨, 괜찮아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미안해요. 좀 정리가 필요했어요. 딸분이 반대하시나 봐요. 응, 당연하죠. 이해해요. 태윤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미선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다. 태윤은 이미 와 있었다. 미선 씨, 태윤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괜히 당신을 힘들게 했네요. 그게 아니라 말이 막혔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선 씨, 저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당신과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그런데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 주변 사람들 시선도 무섭고 딸아이 실망시키는 것도 무섭고. 태윤이 내 손을 잡았다. 미선 씨, 당신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부모님 뜻 따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딸 키우느라 자기 인생 포기하고.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내가 원하는 걸 한 적이 없었다. 두려운 거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미선 씨,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10년, 20년, 그 시간마저 후회하며 살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싫었다.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태윤 씨, 응? 나 용기 내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태윤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40년 전 그 소년의 웃음과 똑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를 마주 앉혔다. 서연아,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줄래? 나는 천천히 말했다. 고등학교 때 태윤을 만났던 이야기, 헤어져야 했던 이야기. 30년간 평범하게 살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살고 싶다는 이야기. 서연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살았어. 당연한 줄 알고. 근데 이제는 알겠더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진심이야. 네. 처음엔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결혼하면 엄마처럼 살게 될까봐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더 반대했던 것 같아요. 나는 딸을 안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고마워, 서연아. 엄마, 행복하세요, 제발. 다음 날 나는 태윤에게 전화했다. 태윤 씨, 시간 돼요? 당연하죠. 언제든지.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지금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처음 만났던 그 카페로 올래요? 30분 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태우는 이미 와 있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태윤 씨, 응? 나 결심했어. 뭘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남은 인생 후회 없이. 태윤의 눈이 반짝였다. 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정말요? 응. 무섭긴 해.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대로 후회하며 사는 거더라. 미선 씨,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이제 상관없어. 내 인생이잖아. 태윤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기쁨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고마워요, 미선 씨. 용기 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날 다시 찾아와줘서.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태용과 공원을 걸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 아래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손을 잡고, 미선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어디로? 제주도. 바다 보러. 당신 바다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고등학교 때 말했잖아요. 나중에 바닷가에 집 짓고 살고 싶다고. 나는 웃음이 났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40년 전에 그 사소한 말을. 좋아, 가자. 내일 당장? 왜 안 돼? 되죠. 당연히 되죠. 태훈이 아이처럼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태윤 씨, 응? 후회 안 할 거야, 절대. 나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굽은 허리.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18배 우리가 살아있었다. 사랑의 나이는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나는 이제야 그걸 깨달았다. 제주도 바닷가. 파도 소리가 들린다. 태윤과 나는 모래사장을 걷는다. 손을 잡고 행복해요? 태윤이 묻는다. 응, 너무. 나도요. 당신 만나서 석양이 바다를 물들인다. 주황빛, 붉은빛, 보랏빛. 아름답다.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용기란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62 늦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바람이 분다.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태훈이 내 어깨를 감싼다. 사랑해요, 미선 씨. 나도 사랑해. 40년 만에 하는 고백. 하지만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이제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파도가 우리 발을 적신다. 차갑지만 기분이 좋다. 우리는 웃으며 걷는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향해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